이 나이 먹도록 이뤄놓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남편과 제가 7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매달 6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모을 수 있는 돈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예전에 모아놨던 돈도 대출 갚느라 다 써버렸고요. 하지만 아기가 있다 보니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환경에서 잘 키우고 싶었는데 말이죠. 지금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맞벌이라서 다행히도 부모님께서 아이를 봐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같이 살거나 근처에 살아야 하는데 고민이 큽니다. 부모님 집이 8억 정도 하니까 전세로 주고 같이 내려가면 되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은 지금 또 편하게 살고 계신 집에서 전세로 옮기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차라리 전세로 살 거면 부모님은 50평대 넓은 집에서 같이 살자고 말씀을 하시고요. 하지만 남편과 저는 두 채로 나눠서 살길 원합니다. 한 채는 저희가 내 집 마련을 하고 남은 한 채는 부모님이 전세로 사시는 쪽으로요. 남들은 30대, 40대 때 좋은 집 다 사던데 저희 부부만 늦은 것 같아 불안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기를 낳기 전까지는 오피스텔에 남편이랑 단둘이 살아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땐 집값이 너무 비싸서 살 생각도 못했었고요. 하지만 원룸에 유모차 하나, 침대 하나 놓는 순간 집이 너무 좁아지더라고요. 그제서야 부동산에 관심이 갔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미리 했었더라면 나이 40 먹은 제가 얼마나 부할못이냐면요. 몇 년 전 오피스텔을 계약할 때도 창문 넘어 보이는 풍경이 너무 예뻐서 반했어요. 좋아하는 티를 팍팍 내며 최고가로 거래를 했습니다. 집주인이 달라는 대로 돈을 다 줘버렸거든요. 주변에 좀 물어봤어도 됐을 텐데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그냥 사버렸습니다. 이런 제가 좀 답답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라고 열심히 살지 않은 건 아닙니다. 외국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하면서 장학금까지 받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때는 이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좀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해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니 지금까지 뭐 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기한테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너나이님, 코코데리님, 새우포기님, 제가 아기에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을 지금 보내주셨고요. 첫 번째 가장 궁금한 거는 이제 일단 부모님은 50평대로 이제 이사를 해서 같이 살기를 원하시고, 하지만 남편하고 본인은 20평대 두 채로 이렇게 나눠서 근처에 살기를 원합니다. 한 채는 저희가 내 집 마련을 하고 한 채는 부모님이 전세를 사시는 방향으로 하고 싶은데 저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더 현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제가 내년 초 회사를 복직을 하면 한 달에 한 300만 원대로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돈도 전부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갚는 데 쓰려고 하는데 올바른 선택일까요? 두 가지의 고민을 저희에게 지금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후에노노님의 가계부를 보면은요, 지금 현재 부동산 가지고 계시는 게 한 3억 정도 하고 있고, 주식이 한 7,400 정도 있고요. 현금이 한 2,000이 좀 안 되고요. 월소득은 현재 680, 한 700 정도 되고 있고, 지금 육아휴직 중이라서 지금 금액이 좀 저 상태이고요. 대출이자는 한 100만 원 정도 지금 나가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아이 봐주는 거, 아이 케어해 주시는 부모님 용돈으로 또 이제 100만 원 정도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전체 지출, 그러니까 이자하고 부모님 드리는 거 빼면은 한 480 정도 지금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축이 지금 청약 2만 원 정도, 요 정도밖에 지금 저축이 현재는 안 되고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사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이분이 40대 초반이시거든요. 소비가 좀 있다고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냥 주변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되게 열심히 사신 분이고, 공부도 이분 뭐 공부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맞아요. 뭐 외국에서 장학금도 받으면서 공부 잘 하셨고, 그리고 이제 또 와서 취직하셔도 좋은 회사 들어가셔서 좀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인데 내가 잘 살아왔는데 지금 40대가 넘고 아이도 낳고 보니까 너무 내가 갖고 있는 자산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면 될까? 이러신 분이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 아까 소득이 이제 700 정도 되는 건 육아휴직 때문에 700 정도 되시는 거고, 내년 초에 다시 이제 일을 두 분 다 하시기 시작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1000 정도 되는 상황이고, 지금 지출이 600으로 좀 많은데 거기서 대출이자가 100이 있어요. 대출은 보유한 오피스텔이 분당에 있으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대출 한 5천 나오셨어요. 5천 나오셨는데 거기에 이제 이자랑 원금을 좀 많이 갚으시는 상황이어가지고 맞아요. 대출이자 플러스 원리금이라고 하죠. 그게 한 100만 원 정도 되고, 부모님께 아이 봐주시는 용도로 해서 한 100만 원. 그래서 실제 생활비는 400 정도 되셔서
뭐 아주 막 너무 펑펑 과소비하시는 거 쓴다시는 아니에요? 분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네요. 그냥 뭐 쓰다 보면 이렇게 될 수 있는 정도의 그냥 그 정도 분이어서 되게 어떻게 보면 평균적인 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분이 남부 수도권에 살고 계셔가지고 그 남부 수도권에 뭐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나아가 이분 부모님에 대한 집 아까 갖고 계신 거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으신 상황이신가요? 아니면 뭐 전세를 살고 싶어 하시는 상황일까요? 뭐 부모님이랑 만약에 같이 가서 전세를 살게 되면 내 집 마련은 나중에 해도 되는데 네. 일단은 뭐 그 남편이 좀 따로 사는 게 좋지 않겠냐,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러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게, 만약에 뭐 전세로 같이 살고 나중에 뭐 서울에 뭐 내 집 마련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좋다고 하면 그걸 이제 다시 또 남편이랑 좀 상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가지고 계신 오피스텔은 혹시 어떻게 그 매수를 하시게 되신 거예요? 일단 같은 오피스텔에 제가 월세로 살고 있다가 앞에 아는 데도 잘 없고 그래서 외국에서 살다 오다 보니까 그냥 있는 데서 여기 괜찮네 이러고서 그냥 뭐 비교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샀죠. 그러면은 그 원래 사시던 오피스텔에서 살기에 불편하지 않으면 역세권이고 편의시설 잘 돼 있는 곳이니까 살만한 것 같아서 이제 큰 고민 없이 일단은 매수를 진행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좀 더 넓은 평수로 하면서 그걸 매수를 했었죠. 한 1억 정도는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도 이제 대출도 많이 갚으셨잖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런 배경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먼저 그 오피스텔을 매도를 저는 바로 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그 매도를 생각하신 그 금액이 있는데 제가 그 오피스텔 주변 시세를 보고 좀 뭐 전화 임장을 해보니까 그 생각하신 금액보다는 한 2, 3천 정도는 좀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내려갔어요, 지금? 네네. 네, 원래 그 가격에 물건이 있긴 있어요. 네. 그 네이버 물건, 부동산에 보니까 네, 맞아요. 있더라고요. 근데 물건이 있긴 있는데 근처에도 한 4개, 5개 정도가 맞아요. 있잖아요. 네네. 그것보다 조금 작은 거에 제가 호가를 보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금액보다 한 2, 3천 정도 내려야 좀 손님이 보러 올 것 같은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많이 낮추지 마시고요. 조금 낮추신 상태에서 오피스텔 매도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라면 남부 수도권 쪽에 저는 매수를 할 것 같아요. 매수? 네, 전 2가지 지역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죽전 지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원 지역이에요. 그 이유는 일단 죽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가율이 한 70% 또는 단지에 따라서는 80%도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거의 지금 가격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적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전세 가격도 그렇게까지 높은 상황은 아닌데 거기에 또 전세랑 매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가능한 좀 역세권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요. 네, 죽전에서. 역세권 쪽에 근데 보니까 구축 다 전부 다 1990년대 지어지고 뭐 이런 곳들이 많던데 그런 걸 사도 될까요? 90년대도 있고요. 2000년 초반도 있습니다. 조금 그러니까 완전 초역세권은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멀지만 충분히 그 도보 이용 가능한 구간 쪽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전세가율을 가진 단지들이 있고요. 이 죽전을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더 이상 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다만 근데 이게 알아주셔야 될 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바로 올라간다는 건 아닙니다. 아마 뭐 어떻게 될지는 저도 다 미래는 모르겠지만 꽤 장기적으로는 그냥 이 가격대가 유지되거나 혹은 가격이 조금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 10년, 15년 바라보면 당연히 지금 크게 잃거나 오히려 이제 시세 차익을 보실 수 있는 정도의 금액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격대가 낮다 보니까 여기는 30평대 매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조금 장점이에요. 그리고 전세 금액도 그 부모님께서 저는 이걸 따로 사는 걸로 좀 가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모님께서 지금 보유하신 그 집에 전세를 두고 그리고 이쪽에 넘어오셔서 그 전세 금액 가격도 좀 버퍼가 있어요. 한 1억 정도 남거든요. 근데 이게 뭐 부모님도 걱정할 수 있는데 전세다 보니까 좀 거주 안정성 이런 게 있어서 조금 버퍼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죽전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부모님 전세금으로 죽전으로 가는. 아니요, 본인께서 음. 오피스텔 매도하시면 그 돈으로 30평대 갭으로 아파트를 사고, 그 갭이 아니라 그냥 매수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출을 끼는 거죠. 대출을. 네, 대출. 왜냐면은 지금 그 두 분 합치면 소득이 1,000만 원이고, 네. 그리고 대출 비용까지 빼면은 이제 지출이 500 언더를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은 사실 저는 한 4억 정도 대출을 일으킨다고 봤을 때, 네. 예, 충분히 지금 가능할 거라고 봤어요. 네. 왜냐면 지금 오피스텔 매도하고 나면 뭐 3억 네. 조금 안 되는 돈이 좀 생기잖아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고, 그 구간이 그 지금 사연자분 상황에서 무리하지 않는, 네. 예, 그리고 그걸 사더라도 앞으로도 네. 좀 우리가 많이 쫄리지 않는, 예, 이렇게 부족하지 않는, 예,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전 그걸 네네. 좀 추천하고 싶었고, 네. 그리고 그 제가 사연에서는 이제 수원 네. 쪽을 좀 원하시는 것 같아서, 네. 지금 수원 말씀하신 그 신축 네.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신축이다 보니까, 네. 비싸요. 비싼 건 있죠. 근데 저는 그 수원에 그 정도 위치에 그 작은 거 말하는 겁니다. 5구. 그게 지금 한 6억대 정도 아마 할 거예요. 네. 근데 그 정도는 저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막 비싸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네. 비싸다고 들지 않고, 그러니까 죽전의 구축이 그 정도 가격 하는 것과 수원 신축, 초신축의 가격이 그 정도 하는 거는 사실, 그냥 뭐 죽전은 좀 싸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수원은 뭐 아주 싼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비싼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또 아이를 생각하셔서 내가 그쪽으로 꼭 가야 된다고 하면 저는 그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목적이 저는 무리하지 않은 내 집 마련 기준으로서 두 가지 모두 다 부합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넓은 환경을 원하시거나 혹은 또 남부 수도권에서 아무래도 입지가 조금 더 좋은 쪽이잖아요, 죽전 쪽이. 그래서 그 죽전에 살다 보면 또 다시 또 그 분당으로 입성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분당이랑.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했을 때 죽전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좋은 환경, 깨끗한 환경이 신축해서 살고 싶고, 그리고 아이까지 좀 환경을 고려하면은 나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수원도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내 집 마련 관점에서요. 아기가 몇 살이에요? 이제 막 태어났어요. 1월 달에. 6개월, 어우. 7개월? 네. 7개월? 네. 7개월 예뻐라. 네. 네, 네. 아우, 그렇구나. 이제 기어다니고 있어요. 네. 그 잠은 잘 자요? 아니요. 밤에 잠은 잘 자요. 네, 잠은 통잠 자요? 네, 통잠 자요. 아, 다행이다. 10시간에서 12시간씩 자요. 네, 다행이네요, 진짜. 네. 이런 네. 모습이구나. 착하게 사셨나 보네. 통장 자냐고 물어봐야 돼. 이제 보기님이 얘기해 주신 게 큰 그림으로 먼저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뭐 부모님하고 이런 뭐 같이 살고 이런 것까지를 저희가 결정해 드리는 게 네.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그렇죠. 네. 그렇잖아. 이게 집안일이잖아,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이 아니고 집안일이 돼버리니까 집안일을 모르는 사람이 잘 그렇죠. 네.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좀 애매해서. 근데 네. 저희 경험상 네. 자산이라는 거, 특히 부동산에 돈이 섞이게 되면 네. 나중에 좀 힘든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애매해요. 맞아. 네. 뭐 왜냐면 또 더군다나 부모님은 점점 더 나이를 드셔갈 거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네.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 되면은 뭐 이사를 가면서 돈을 빼서 좀 쓰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기실 네. 수 있는데 네. 이게 엮여버리면 이게 안 되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후에노노님 네. 부부 네. 내외분께서 네. 가지고 네. 계신 걸로만 해결할 수 있는 네. 범위 안에서 고민을 네. 보기님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뭐 새우보기님 실력 있는 투자자니까 제가 네. 결론에 대해서 추가로 언급할 거 뭐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근데 한 가지가 네. 그 조금 이제 혹시 못 보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네. 좀 더 드리면 네. 두 분의 가용할 수 있는 돈, 지금 오피스텔 매도를 네. 하면 현금도 조금 있으니까 아주 조금 네. 하면 한 3억 정도 되고 이제 후에노노님이 나중에 복직을 하시면 월 소득 한 1,000만 원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이거죠. 3억에 1,000만 원이 있는 40대야. 네. 3억에 월 소득 1,000만 원이 맞벌이로 40대 부부가 네. 어떻게 내 집 마련 접근할까인데 네. 아까 이제 수원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이 학교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 수원에 있는 학교를 반드시 거길 가야 돼요? 아니요. 아, 다른 데 가도 돼요. 그쵸. 근데 네, 그냥 네. 수원에 있는 학교를 보내면 좋을 것 같아 정도인 거잖아요. 네.
그럼 제가 그냥 돌리지 않고 바로 얘기를 네. 하면 네. 3억의 월 소득 1,000만 원인데 수원에 아파트 사는 게 전 좀 아까워요, 솔직히. 아, 네네네네. 왜냐면 물론 가지고 있는 자본이 많은 건 많은 편은 아니죠. 네, 이제 막 네네. 왜냐면 40대 분들은 어느 네. 정도 사회생활도 오래 하셨고 네. 돈도 잘 모으신 분들은 꽤 많이 네. 모으신 분들도 그쵸. 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그렇다고 적은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소득은 되게 많은 편이고 사실. 네. 네네. 근데 굳이 수원에 집을 사야 되나? 그 학교를 반드시 보내야 되는 게 아닌데. 근데 학교를 보내면 좋아. 네. 그러면 맞아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거죠. 저 같으면 이런 방향을 생각해 볼 것 같은 거예요. 네. 수원에서 전세 살면서 네. 집을 서울에 사놓으면 안 되나? 네, 그것도 제가 생각하던 건데, 네. 원어민 강의도 보고 그러니까, 네. 같은 그 돈으로 그 여러 군데를 비교해서 이렇게 사라고 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네네네. 그래서 서울 쪽에 살고 이런 것도 생각을 했는데, 네. 일단은 전세를 저희가 만약에 간다고 하면 저희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네. 수원 그또 아파트는 그 돈으로 가기가 조금 모자르더라고요, 많이. 네,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네네. 그러면 저는 이런 걸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월세로 가면 되잖아요. 아, 월세로. 네.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피스텔 아. 정리해서 2억 8천 나오고 현금 한 네. 2천 정도 얹어서 3억 정도 네. 가지고 있는 네. 거에서 네. 보증금 뭐 5천에 얼마 혹은 1억에 네. 얼마 이렇게 하면 2억이 남죠? 네. 그러면 그 2억에 두 분 소득이 되니까 네. 저 같으면 1년에 뭐 거의 뭐 6천, 7천씩 모으겠다. 네, 맞아요. 그래서 한 저도 2억 6, 그랬었어요. 7천 정도 만든 다음에 네네. 1년 정도 더 보면서 네. 2억 6, 7천 정도 만든 돈으로 새끼고 서울에 집을 사놓는 건 어때요? 아니면 네. 네. 예, 그럼 제가 지역도 좀 약간 힌트를 드릴게요. 네. 지금 이런 거거든요. 페인 포인트는 네. 수원에 집을 사자니 입지가 걸려. 네. 조금 멀어. 네. 그리고 막 서울보단 못해 아무래도 그죠? 네. 네네네네. 죽전에 집을 사자니 구축이야. 네. 이런 게 좀 걸리는 거잖아요. 네. 네네. 그러면 지금 수도권 남부 전체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아요. 네. 네. 입주가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올해, 네. 내년, 내후년 이렇게. 네네. 특정 지역들이에요. 여기를 제가 지역을 대충 말하면 뭐 안양이나 이런데. 네. 그럼 안양에 있는 신축 아파트 지금 분양권 같은 게 7억 언더로도 거래가 되거든요. 네. 7억 초반. 네네. 이것저것 매수 비용이. 네. 저라면 수원에 네. 6억 주고 신축 아파트 살 거면 안양에 7억 주고 신축 아파트 살 것 같고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네. 문제는 걸리는 게 내가 수원에 살고 싶다며. 네. 거주하고 싶다며. 네. 그런 게 걸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뭐 안양에 있는 새 아파트를 나중에 전세 주고 사고 수원에서 거주를 한다거나 혹은 네네.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저는 구축 아파트도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생각해요. 네. 네네. 근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도 잘하면 3억 정도로 세를 끼고 사놓을 수 있는 아파트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 네네. 1년 정도 안에. 네네. 그런 데를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네네. 바로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는 거예요. 네네. 예.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네네네. 예. 그러면 뭐 서울에 그런 데들이 있어요. 뭐 강서구나 네. 동대문이나 네. 서대문구 이런 데. 네. 그런 데는 한 3억 정도면은 새끼고 살 수 있는 구축 아파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거기다가 내 돈 집어넣고 나는 집을 소유는 서울에 하면서 거주는 네. 수원에 하는 거죠. 네. 네. 네, 이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이게 되게 쉬워요. 왜 쉽냐? 나는 동대문에 어떤 아파트가 어느 정도 네.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네. 아파트 매매가가 얼마고 전세가 얼마인지 알아. 난. 네. 네. 서대문에 강서구에 안양에 있는 입주하는 아파트들 분양 시세가 얼마고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인지 네. 이런 걸 알아요. 왜냐면 네. 네. 수원의 신축 아파트가 6억이고 안양의 신축 아파트 7억이잖아요. 네.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1억이 아니라 2억, 3억으로 차이가 벌어질 거예요. 안양 쪽이 더 많이 올라가. 안양이 훨씬 가깝잖아, 서울에. 아,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1억 차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아,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정리를 해볼게요. 네. 후에노노님께서 실거주를 그냥 거주하신다고 하면 새벽보기님이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라 생각해요, 저는. 네. 네. 그리고 새벽보기님이 아는 동네가 많으니까 지금 여기가 가격이 괜찮네. 이걸 딱 찝은 거예요. 저는 얘기 네네. 들으면 아니까. 네네네. 괜찮아. 거기 내 거주로서 사는 거는. 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잠깐만. 어차피 하나 살 건데 내가 거주를 해결하면서 이왕이면 좋은 자산을 갖고 싶어요. 네. 네. 그러면은 서울도 한번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네. 근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투자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네네. 그리고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동시에 그걸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네. 그거를 계속 시도를 하면서 찾아보고 이걸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걸 나 혼자 할 수 있다. 네. 너나님 오케이. 저 이 정도 컨셉이면 충분히 알아먹겠고요. 제가 네.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네네. 근데 내가 그게 어렵다. 네. 그러면 너바나님 강의가 있어요. 투자 강의가. 오늘 결제했어요. 오늘 수강 신청하셨어요? 열반 스쿨. 네네. 열반 스쿨이라고 너바나님이 하시는 강의가 있거든요. 네, 했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고,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네네. 앞으로 이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근데 알겠습니다. 강의 듣고 꾸준히 수행하실 수 있으면 저는 이 부분을 계속 해나가실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집값 올라간다 이런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정리하면. 네. 오케이, 좋아. 내가 수원에 살면서, 거주를 하면서, 아이를 원하는 학교에 보내면서, 동시에 집은 더 좋은 거 갖고 싶어. 네네. 그러면 오피스텔 매도되는 시기에 매도를 잘 하고, 네. 그리고 돈을 빡세게 모으자. 빨리 네. 복직하고, 이왕 할 거. 네. 그래서 내년까지 한 5, 6천을 더 모아가지고, 네. 한 2억 5천, 6천 정도를 손에 쥐겠어. 내 내년까지. 네. 그리고 그 1년 동안 2억 5, 6천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을 내가 이미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있으면, 네. 네. 그러면 최고의 결정을 할 수 있겠죠. 네네네. 이해되시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접근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네. 너너이님 강의도 제가 다 들었거든요, 이번에. 네. 아파트 찾는 법. 네. 네, 그것도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 네. 그 월반스쿨도 들으면서 또 잘 해볼게요. 좋습니다. 네. 네네. 네. 화이팅. 너무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제가 코크님 잠깐 바꿔드릴게요.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늘 정말, 네. 복 받으셨네요. 새우볼기님의 또 코칭부터 해서 맞아요. 너나이님의 또 코칭까지, 진짜, 네네. 양타로, 저 지금, 집을 합치고 하고 네.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남편분하고의 이견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결혼을 이제 했고, 또 먼저 그 결혼 선배로서 네. 잠깐 이제, 네. 물론 당연히 그 안에서 이제 상의를 많이 하셔야 되고, 거기서 또 좋은 선택을 하셔야 되지만, 또 그냥 결혼 선배로서 조금 더 네. 얘기를 해보자면, 네. 저는 일단 남편분이 이제 나의 가족이잖아요. 물론 이제 부모님도 네. 가족이지만, 이제 남편은 또 이제 새로운 나의 지금 또 가족이니까, 먼저 같이 살아가고 앞으로 또 계속 함께 할 그 지금 남편의 의견에 대해서도 네네. 좀 비중 있게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본인이야 내 부모님하고 사니까 편하죠. 너무 아싸지 뭐 아이까지 네, 봐주니까 너무 너무 편해요. 땡큐죠. 네. 근데 입장 바꿔서 시부모님이 들어와서 이제 같이 산다고 생각하면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래도 또 이제 또 다르잖아요. 좀 네, 불편한 다르죠. 부분이 상당히 네.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부분도 남편분의 그런 입장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네. 왜냐면 부모님도 그러실 거예요. 일단 두 부부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네. 게 그게 우선이니까 네.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시는 게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고요. 조금 또 하자면 경제적 독립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또 지금 부모님 지금 살고 계시는 집도 지금 50평대인데 지금 8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부모님 이 가격에 더 좋은 데로 갈아탈 수가 있어요. 부모님 자체도 우리 딸만 잘 살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더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어디로 가요? 네, 그것도 멀리 가실 필요도 없어. 생활권도 크게 바꾸실 필요도 없어. 그래요? 그리고 더 새 걸로 가. 더 새 걸로 갈 수가 있어. 더 새 걸로 갈 수가 있어. 지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이제 더 좋은 데로 더 새 걸로 갈 수가 있는데, 대신 이제 지금 현재는 50평대에 살고 계시잖아요. 60평대. 그러니까 거의 뭐 58평 정도 되는 거 맞죠? 맞아요. 평수를 좀 줄여서 전용 8사죠? 한 34평 정도 되는 34평 정도 되는 그 위에 있는 별내선 또 이제 개통이 예정되어 있는 그 위쪽. 그리고 또 다산 신도시에 그 신축이 있어요. 2017년, 18년식. 얘네들이 지금 전용 84가 8억대거든요. 지금 사시는데도 역세권이어서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다산 신도시가 그래도 더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신축이기도 하고 주변 뭐 여건도 너무나 좋으니까 또 우리가 지난 그런 상승장을 봤을 때도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으냐라고 판단을 했을 때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냥 좀 직관적으로, 물론 100%는 아니지만 네. 그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지난 시장에서, 지난 최고점 그 시장에서 얼마까지 이게 가격이 올랐냐라고 보면은 어느 정도 가격의 그 선호도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그걸 보고 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살고 계신 집 같은 경우는 평수가 더 크다 보니까 수요도 그렇게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 한 9억이 안 됐었어요, 지난장에서. 근데 이제 옮기실 그런 다산 신도시 쪽의 그 신축 같은 경우는 11억이 넘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8억대야. 좋은 게 더 많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 부모님도 이렇게 생활권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 위쪽으로 이렇게 갈아타시는 것도 신축이고 하니까 하면은 얼마나 또 좋을까. 그렇게 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네. 그 전에 그 코크님하고 너나미님이 다산 쪽에 말씀해주신 그 영상이 있어가지고 그때 봤었거든요. 그랬는데 그쪽에 뭐 20평대 한 6억 정도 한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그쪽이 전부 다 한 10억 정도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그 예전에 비쌌던 네. 그걸 이제 기준으로 삼고 거기는 비싸니까 안 돼, 못 가. 볼 생각도 안 그렇죠. 했는데 근데 아니라니까. 시세가 네. 계속 움직이면서 오히려 많이 올랐던 게 떨어지면서 가격이 비슷해졌어요. 그걸 듣고 그 다음날 바로 또 가서 부동산 가서 물어봤더니 뭐 6억 3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로. 네네. 그래서 진짜지. 저희가 설마. 우리가 뻥치겠어? 아니 뻥치다 말씀이 아니고 그런 거를 진짜 알려주셔가지고 저는 아예 그쪽은 뭐 10억 정도 하니까 그러면서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알려주셔가지고 진짜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거 잘 정리하셔가지고 상의도 잘 하시고 좋은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 잘 예쁘게 너무 감사합니다. 잘 키우시고요.